네, 이제는 국어 프로그램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에 대한 국어 점프. 네, 경호학생 기억나죠? 이거 네, 점프 기억나죠?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더 추가로 있는 수업이고요. 학원에 계시는 국어 선생님 3분이 나눠서 수업을 하십니다. 네. 국어 성적을 6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반이 있고, 이제 아랫반, A, B 반 같은 경우는 문학 위주의 수업을 하는 거고, 중간반, 비문학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반 아이들은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네, 경호학생 이거 돈 많이 받았죠. 그쵸, 일단은 기본적인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또 국어에 대해서 그렇죠. 또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네. 이제 내 위치를 알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맞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국어가 또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 애들이 많이 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네네. 그래서 그래서 국어 점프업은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성적 향상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세부적인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에 대한 일일 일독이 있어요. 일일 일독은 좀 설명을 잠깐 하고 경호학생한테 좀 물어보기도 네, 해볼까요? 이거는 뭐 과제 형태로 나갈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과제 형태로 나가는 거고, 일주일에 3번 독서 지문을 2지문씩 풀게 하는 거죠. 네. 풀어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네. 이게 막 교재 생각나죠? 비문학이 막 그죠. 섞여 있어요. 이런 거 자주 읽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좀 확실하게 글을 안 읽다 보면은 또 이게 감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계속 머리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어서 많이 도움이 됐죠, 이것도. 네, 일일 일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경호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어 응급처치가 있는데 모의고사 보고 난 후에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네, 응급처치는 모의고사 후에 이제 성적이 향상이 덜 됐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코칭 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호학생 혹시 국어 선생님과 상담 많이 했었나요? 엄청 많이 했죠. 사실 국어 성적 올리는 게 제가 제일 1순위로 삼았던 목표였거든요. 그때도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국어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정말 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상담 많이 하면서 좀 정말 도움을 받았었죠. 그쵸. 그때 당시 어떤 형태로 좀 상담이 이루어졌었어요? 일단은 국어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던 풀이법을 버리고 새로 나를 따라 시작해라 해서 선생님 풀이법을 갔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나오는데 네. 성적이 만약에 침체되거나 또 떨어지면은 또 선생님의 풀이 방법이니까 같은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왜 그랬냐 그럼 또 뭐가 문제였나 같이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어떤 가르쳤던 방법적인 부분들을 적용하고 다시 그 적용했던 부분들을 성적으로 확인한 뒤에 뭔가 잘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상담하는 형태로 계속 반복을 했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형태가 사실 국어 응급처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점법인데 아까 이건 설명을 좀 저희가 앞에서 했죠. 네, 그리고 국어 수준별 수업입니다. 네네. 그리고 특특국어. 특특국어는 저희가 6평 대비 1.5학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네. 건데 학기 설명. 네네. 그때 이제 특강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제별 특강, 그걸 특특국어라고 부릅니다. 그 경호학생은 이때 6월 모평 대비 그냥 그때는 혼자 했었나요? 그쵸. 그때는 1.5학기는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대비를 해줄 거거든요. 예. 같이 선생님이랑 함께. 그러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쵸. 이게 국어가 또 선택 과목으로 몇 개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듣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시험 볼 거를 일단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게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오답 치료가 있네요. 모의고사 보고 난 후에 저희가 해드린 프로그램이죠, 이것도요. 네, 저희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오답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시험 보고 나면 우리 학원 학생들의 오답률이 다 붙어요. 정답률, 오답률이 다 문항별로 붙고 특히 우리 학원 애들이 오답률이 많은 게 있다 하면 선생님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비슷한 문제를 계속 푼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경호학생도 이거 오답지를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국어를 많이 신경 썼다고 했으니까. 예. 어떤 형태로 이 기출문제 사실은 많이 풀어봤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 애들이 많이 자주 틀리는 거는 이게 또 친유형으로 나오든 새로운 모의고사 나오든 그것도 자주 틀려가지고 이제 그런 자주 틀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바로 잡고 만약에 이겨낸다 그럼 이게 또 최상위권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틀리는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니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전 봉투 모의고사. 네. 이게 이제 봉투 모의고사는 네. 이제 좀 전에 경호학생이랑 잠깐 네. 얘기할 때도 이거 해요?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때 경호학생 엄청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학원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전 봉투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 모아놓고 풀려서 체크를 해주고 선생님들이 특강도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 많이 되겠죠. 경호학생 많이 했죠. 사실 그때는 이제 외부로 못 나가는데 네. 외부 거를 하려고 약간 좀 부모님께 좀 한 번 더 죄송해지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또 학원에서 해주니까 네. 전 이 학생들 좀 부럽다 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국어는 특히 실전 봉투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전 대비 연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1교시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국어 심화 특강, 이건 이제 유료 특강이죠. 네, 유료 네, 특강입니다. 심화 특강은 유료 특강이긴 한데 네.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골라서 돈을 내고 유료로 특강을 더 듣는 거예요, 추가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얘기했고요. 다음은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레벨업 수업 있죠. 네, 수학 레벨업 수업도 일주일에 2번 추가적으로 더 하는 수업인데 수학 성적으로 반을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저 기억이 나요. 경호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레벨업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쵸. 그렇죠. 레벨업 3이었겠죠. 3이었겠죠. 맞아요. 잘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어떤 문제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일단 수학은 아무래도 좀 자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틀리는 것들을 보면은 네. 항상 뭔가 놓쳐서 틀리는데 그 네. 놓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잡아주시고 그쵸. 이게 참 이름값 하는 레벨업이죠 그게. 그 말이 맞네요,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레벨업 수업들이 수준별로 또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하고 있지만 다시 거기에 또 다시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을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수학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1일 30제가 있네요. 네, 1일 30제는 뭐 별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을 나눠줄 거고 하루에 30문제 여기다 꼭 풀어라. 네. 그러면 한 권을 다 한 달에 채우게 되면 거의 한 1000문제? 이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쵸. 이거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완성하는 동안 문제를 이제 정해진 양을 풀어놓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1학기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경호학생 예전 생각해보면 하루에 몇 문제씩 수학 문제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풀 수 있지만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때 당시에 몇 문제 정도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학 성적이 좋았어도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네. 어려운 문제까지 좀 나눠서 풀었는데 그런 30문제는 와. 하루에 30문제면은 네. 그러면 지금 많이 시간으로 보자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 정도 투자하라는 의미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사실은 이 문항수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네. 자, 수학 레벨업. 그 다음 컨텐츠는 수학 레벨업인데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 오답 치료가 또 있네요. 국어에서도 했지만. 네, 오답 치료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후 이제 학원 아이들의 문항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네. 오답률 많은 문제, 비슷한 유형들을 기출 문제에서 이제 뽑아서 아이들을 자꾸 풀게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비슷한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호 학생한테는 굉장히 더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어쨌든 오답을 나왔을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많이 정리를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특히 이제 수능 직전에 가면은 수학 문제가 틀렸다. 왜 틀렸냐 보면은 일단 뭐 계산 실수 아니면은 내가 몰라서 푼 건데 몰라서 못 풀으면은 그거를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쌓이면은 네네.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이제 네.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수학에서 네. 이게 다른 또 수능에서 나오는 신유형을 풀 때 그 빅데이터가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그룹 티칭. 지금 저희가 수학은 굉장히 좀 세분화, 수준별 세분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수학 그룹 티칭은 시기별로 주제별로 좀 다르게 저희 진행을 네. 하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차피 대다수를 놓고 상대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주제별로 아이들 모아요. 5명에서 10명.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수원에서 어디 삼각함수 정말 몰라. 절대적으로 몰라. 그럼 거기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고 이걸 그룹 지어서 소수 그룹 티칭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룹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없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속성이나 그리고 좀 성적 향상에도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한 명이 들어가서 이걸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렇게 5명에서 10명 사이로 경호학생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들으면은 일단은 선생님한테 들은 거를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네. 서로 그것도 있군요. 수업 내용 같은 것들을 같이 보면서 네. 서로 시너지도 생기고 네. 또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면은 남한테 알려주는 게 공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 22-70. 이게 이제 22문항을 70분 안에 푸는 프로그램이죠. 네. 이거는 이제 다 시간 훈련에 관계되는 건데 22문항을 70문제 풀겠다. 그 다음에 27문제를 100분에 풀게 하겠다. 이건 네네. 약간 실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학생도 6월 모평정이나 9월 모평정 수능 전에 이렇게 실전 연습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아까 이제 국어에서 말했듯이 봉투문구에서도 많이 풀지만 어떤 그 난이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기도 했었나요? 예. 왜냐면은 특히 수학은 확실히 킬러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킬러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빼놓고 다른 것들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연습이 더 필요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학 이제 심화 특강. 이건 유로 특강이죠? 네. 8주 과정의 심화 특강이고 본인이 네. 원하는 선생님 수업을 더 듣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에 대한 컨텐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 CNC가 있습니다. 예, 영어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네. 수준별 수업이기는 하죠. 근데 네. 이제 억지로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등급 밑에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구문 독해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문 독해반, 실전 독해반 이렇게 해서 수준별 수업을 듣게 합니다. 네. 경호학생 이때 영어 CNC 활용을 잘 했었나요? 아까 영어 등급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전 독해에서 했는데 네네. 아, 진짜로? 예, 제가 이제 좀 모자랐던 문제 풀이, 문제 유형들에 관련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 이거를 많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어 CNC 마지막까지 들었었어요? 그때 끝에까지, 수능 끝에까지? 수능 그때까지는 안 했고 저는 따로 9월 모평 전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2등급만 돼도 네, 사실은 CNC는 굳이 듣지 않아도 사실 되거든요. 네. 다음은 영어에 대한 주요 콘텐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 영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도돌이 영단어죠. 그렇죠, 맞습니다. 도돌이 영단어가 어떻게 저희가 운영이 되죠?
자기가 틀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매번 본인이 틀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각자 개인마다 문제 다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본인도 내가 저번 시험에 못 틀렸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경호 학생이 만약에 이 시험을 영어 단어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공부를 했었으면 훨씬 더 잘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그 남학생 같은 경우 꼼꼼히 정리 안 하는 애들 많단 말이죠. 그죠. 네, 맞아요. 좀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네요. 듣기는 정말 계속적으로 틀어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고,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듣기 평가를 일주일에 3번 반복적으로 듣는다. 영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공학생 영어 듣기는 다 맞았나요?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네. 근데 그래도 영어 듣기가 사실 뭔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가 네. 좀 그쵸. 애매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하면은 계속 쭉 흐름 이어나가고 그런 게 저랑 달리 이걸 꾸준히 하면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뭐 독해도 어느 정도 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정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죠. 예, 고난도는 빈칸, 뭐 삽입, 순서 네. 정하는 거, 문장 삽입 네, 이런 거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만 맞춰주면 그렇죠. 2등급 이상 나오는 거는 걱정 없습니다. 경호학생 3등급이 나왔네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뭐지? 고3 때 있는 거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이제 오답 치료가 있습니다. 영어 오답 치료는 수학이나 국어랑 마찬가지예요. 네. 매월 모의고사 보면 저희 학원 애들 문항 분석해서 그러니까 많이 틀린 유형을 반복적으로 문제에 훈련시킨다. 지금 경호학생은 이제 오답 치료는 제가 같이 좀 얘기하려고 아까 이제 질문하지 않았는데 네. 고난도 문제 이걸 좀 얼추 다 맞았었어요, 수능 때. 현역 때는 좀 이제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수업 역사적 사명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쪽에서는 많이 맞았는데 네네. 대신에 좀 잔실수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네. 킬러 문제들을 확실하게 음, 잡아주고 가면은 네. 안정감이 있죠. 네네.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정리하는 게 있네요. 프로그램 중에. 6월 모평 전에 단기 어법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어법 정리 특강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영어 이제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은 이제 항상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성적이 올라가기 전까지 빼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애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심화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저희가 콘텐츠를 살펴봤고요. 이제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이죠. 네. 올해 저희가 탐구 2등급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 탐구 2등급 프로젝트에 대한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네. 설명할 내용들이. 탐구 원샷 특강이 있어요. 네. 탐구는 모평전, 6평전, 9평전, 수능 전에 그러니까 그 단원의 어려운 주제를 1시간 더 이제 수업을 아예 몰아가지고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특강.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생명이면 유전이다. 뭐 사용하면 도표 특강이다.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죠. 경호학생은 이런 주제별로 사실은 하는 특강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사회과 탐구가 네. 많이 문제 하나로 등급이 아주 네. 많이 갈려가지고 네네네. 근데 또 그 등급을 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항상 또 매년마다 또 기출마다 보면은 주제가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막판에 한번 딱 수업 받고 네네. 그럼 계속 머리 남기고 그 시험을 보면은 이제 네. 등급을 잘 맞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3+1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규 수업이 지금 3시간인데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어떤 수업을 나가다 보면 개념이 조금 더 길어지고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더 추가한 네, 프로그램이죠. 예, 그래서 1시간 더 추가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도도 제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고 좀 네.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뭐 수업을 해주시는 것도 활용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호학생은 그때 탐구 공부하면서 시간적으로 정규 수업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좀 들지는 않았었어요.
솔직히 제가 했을 때는 조금 네. 부족하긴 했죠. 왜냐면은 일주일에 다른 국영수도 할 게 많은데 탐구까지 아.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정규 수업에서 뭔가 좀 아쉽고 근데 거기서 오케이. 1시간 더 늘어나면은 네네. 네. 모자란 게 채워지죠. 그렇네요. 확실하게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탐구 일요 기출 모의고사. 좀 이름이 길죠? 쉽게 말해서 기출 모의고사를 일요일에 본다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모아놓고 기출 모의고사를 매주 보게 하는 거죠. 성적이 항상 돼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기출 모의고사를 풀려서 기출에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게 목적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 기출인데 잘 못 풀게 되면 결국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경학생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탐구요? 기출은 기본이죠. 기출은 기본이죠. 그쵸. 네네, 그렇죠. 상위권 친구들은 특히 더 기출에 네. 좀 집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더 해놓기 위해서요. 탐구 리뷰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풀고 나서 본인이 시험을 어떻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네. 더 잘 됐고 안 됐고를 적어서 내죠.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탐구 개별 상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개별 상담하는 자료로 이런 것들이 다 쓰입니다. 경호학생도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나름대로 분석을 계속 했었죠. 그쵸. 특히 또 사회과 탐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윤리 이쪽은 철학자들이 항상 똑같은데 그러면은 기출마다 나오는 또 표현들이 있고 함정 표현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를 또 맞아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이제 개별 상담 이루어집니다. 모의고사 보고 리뷰하고 그다음에 개별 상담 이루어지고. 네. 항상 개별 상담하죠. 일정 등급이 안 되면 더 불러요. 그렇죠. 불러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계획 같이 짜고 상담하는 거죠. 탐구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셨죠? 그쵸. 네, 경호학생. 네. 그리고 성적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경호학생이 다닐 때는 없었던 일이죠. 맞아요. 저희는 요새 게시판에 다 붙여요. 네. 시험 다 붙이는데 1, 2, 3등급인 학생들은 이름을 붙이고 네. 그 밑에 학생들은 학번으로 붙여요.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약간 동기부여도 돼야 되는 거고 왜냐면 성적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왜 안 붙이냐고 와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선생님들도 확인하시라고 본인이 가르치시는 과목에 어떤지 경호학생 만약에 성적이 공개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이게 저희가 바라는 네,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어, 동기부여.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또 이제 네. 탐구 성적이 갑자기 이제 5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깨에 좀 피고 네네. 맞습니다. 자신감이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바라던 예, 바거든요. 바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탐구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탐구 설명회는 거의 모평 전에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국영수 특히 수학이나 이런 데 할애하느라고 탐구 공부 별로 안 해요. 네. 그리고 자꾸 뒤로 밀어놓죠. 네. 근데 사실 정시 원서를 쓸 때 보면 탐구나 수학이나 국어의 반영비율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구를 소홀히 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수시로 엽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경호학생이 영어를 한 번은 잘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탐구에서 이걸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만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그렇죠. 또 이제 저는 경제를 봤었는데 경제가 표준 점수가 네네. 어려운 만큼 표준 점수가 높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점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역사적 사명의 컨텐츠 부분들을 국영수 탐구까지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학원만의 역사적 사명 학원만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